근데 사실은 좀 이상한 거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천거했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하고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겠는데, 예,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기사 옛날부터 본인 스스로가 박영선 전 장관은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20년 지기 친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장으로 청구했다 이런 얘기는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와 이게 전혀 사실 얘가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아 이게 전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수 있겠다. 사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 상황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당사자들이 직접 자기가 부정한 바는 없고요. 네. 당사자들의 측근들이라는 걸로 보도로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양정철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어쨌든 범민주당, 현재 박영선은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된다고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측근들이 나와서 무슨 영수회담을 통해서 뭐 정리해달라 그런다거나, 양정철은 양정철 측근이라는 게, 양정철 무슨 뭐 조직 리더도 아니고, 뭐 양정철이가 무슨 측근들이 나옵니까? 근데 어쨌든 자꾸 다수의 측근들을 얘기하면서 연락은 왔지만 앞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죠. 본인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측근 내서 한 거는 부정한 바가 아니죠. 자,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했던 아이도 그거 모르겠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나와서 당사자는 들었고 생각 중이고, 그런데 부인도 한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됐다. 좋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결정할 것이니 일단 제쳐놓고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자고 이렇게 외쳤는데, 당대당으로서 협의하거나 영수회담을 통한 사전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렇게 던져버리면, 뭐 김종민 뭐 이제 의원이야 빼버립시다. 이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아군한테 총질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뭐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어제 나온 국무회의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쏙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반성하고 협치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뭐 야당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1cm만한 메시지라도 나왔어야 이렇게 뭐 협치하겠다고 거국내관 만들고 뭐 이렇게 야당 인사였던 분들 뭐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맞다 떨어지는데, 지금 야당에선 사실 지금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22대 국회 가면 특히나 더 특검 계속 발의한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권 전체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무슨 저 개개인은 훌륭한 분인 거 압니다. 선배님들이신데.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분들을 소환해서 영수회담을 할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미리 민주당과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계신 분들이 김종민 의원은 뭐 열외고,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지금 당내에서 지금 서울시장 그렇게 패배한 이후로 입지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 세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랑 이야기할 겁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랑 가깝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양정철 전 원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친문 인사인데 친문이랑도 약간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재명 쪽이랑 가깝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라도 정상화시키자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야당을 교란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뭔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이번 윤석열 정권에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부도덕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비윤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죠. 이번에 나온 이 보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참 억울할 수 있고, 사실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현재 민주당 세력보다는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우회적으로 이제 다른 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 여당 대통령 이 분들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져서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 수밖에 네.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갈라치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번에 왜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야권 연대를 이루고 이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됐느냐. 이 국민들의 총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 도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 정말로 총리나 비서실장 이런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걸 보고 분명히 뭔가 있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추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변 대표도 그렇고 그 이야기 대통령실에 누구한테서 나왔고 어떻게 전달됐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근데 정상이 아닌 것은 민주당 출신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직접 생중계되는 카메라에서는 사과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라고 이도운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했느냐, 사과하지 않았느냐, 국무회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거 맞아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임시현 소장, 네. 국무회의 가면 행정관들 같이 따라 들어가죠. 네, 뒤에. 네, 그럼 그 이야기 들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은 여권 인사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명예훼손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사과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과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 사과하고 싶었다면요. 그럼 국무회의라는 이상한 모두 발언에서 사과 아닌 뭐 내가 잘했는데 니네가 잘 못 알아들은 거다라는 식의 그게 사과입니까? 그냥 국민들 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내 입맛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준에서 그 카메라 꺼진다고 사과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고요. 지금 사과할 일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이태원 참사부터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에 있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서도 사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뭐라 했냐? 앞으로 민생만 챙기겠다. 인즉슨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다음 몇 달 만에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 이런 날카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도 나온 것이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분은 본인이 오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과를 그럼 비공개해서 비서들 앞에만 했다? 비서들 앞에서 60분 중에 59분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비서들 앞에서 내가 뭐 국민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국무회의에 있는 모두 있는 어떤 그 비서진의 발언 하나하나 다 녹취되고 기록됩니다. 그거 까보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